미쳤니 정말? 40살 이혼남이라고?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고함을 질렀어요. 애까지 있는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절대 안 돼. 친구들도 똑같았죠. 사유리, 너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무시한다던데 정말 괜찮을 거야? 심지어 그 남자의 전처까지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헤어져 주세요. 아이 때문에라도.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나이 차이 14살에 이혼 경력 7살 아들까지 있는 남자와의 사랑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저를 위해 무릎을 꿇었거든요. 제 어머니 앞에서 말이에요. 딸의 행복을 위해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일본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아이를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히로세 사유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와 만나 진정한 가족이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실화를 말이에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봄이었어요. 저는 도쿄에 있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 일본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팀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기업에서 파견 나온 이준혁이라는 분이었어요. 4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또 한국에서 누가 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미팅 때 이준혁 팀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이더라고요. 키도 크고 인상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부임한 이준혁입니다. 일본어가 서툴러서 많이 도와주세요. 준혁 팀장이 어색한 일본어로 인사했을 때였어요. 발음이 정말 귀여웠거든요. 도와주세요를 도와주세요라고 길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은 웃음을 참고 있었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새로 일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팀장님,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자 준혁 팀장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한국말 하세요? 네, 대학교 때 한국어를 전공했거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준혁 팀장과 자주 대화하게 됐죠. 업무 때문이기도 했지만 뭔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후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는데 준혁 팀장이 일본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통역을 맡게 됐습니다. 사유리 씨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네요.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팀장님 일본어 발음 정말 귀여우세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자 준혁 팀장이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웃었어요. 부끄럽네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아직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큰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매일 야근을 했거든요. 준혁 팀장도 저도 집에 가는 시간이 밤 11시를 넘기기 일쑤였죠.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준혁 팀장이 말했어요. 사유리 씨 아직 저녁 안 드셨죠? 간단히 먹고 가실래요? 솔직히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래서 근처 심야식당에 함께 갔습니다. 라면 2그릇을 시키고 마주 앉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유리 씨는 결혼 생각 없어요? 준혁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도 이혼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결혼 반지를 끼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힘드셨겠어요. 네, 특히 아이 때문에 더 힘들었죠. 7살 아들이 있거든요. 아이까지 있다는 말에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담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혼자 키우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일본 발령을 자원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아이도 저랑 함께 살고 있고요. 준혁 팀장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으로 많이 외로웠거든요. 아이들 마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아이들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어져요. 그때 준혁 팀장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따뜻하고 고마운 표정이었거든요. 사유리 씨 같은 분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한 달 더 지났을 때예요. 준혁 팀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사유리 씨 괜찮으시면 우리 아들 좀 만나보실래요? 정말 떨렸어요. 아이를 만난다는 건 그냥 연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미 준혁 팀장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으니까요. 주말에 우에노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혁 팀장과 함께 온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아빠를 닮았더라고요. 똑똑해 보이는 눈매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준호야, 인사해. 아빠 회사 동료 사유리 아줌마야. 안녕하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뭔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당연한 거죠. 갑자기 나타난 낯선 일본 여자니까요. 공원을 함께 걸으면서 준호와 이야기해보려고 했어요. 준호 군은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근데 아줌마는 왜 한국말 해요? 아줌마가 한국어를 공부했거든요. 준호 군 아빠가 일본어 배우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자 준호가 조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빠 일본어 진짜 못해요. 어제도 편의점에서 이상한 말 했어요. 준호가 킥킥 웃으면서 말하자 준혁 팀장이 부끄러워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귀여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줌마,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왜 여기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아이에게는 제가 침입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준호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준혁 팀장이 조금 화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준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준호 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아줌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스럽겠어요. 그날 헤어질 때 준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줌마는 언제 한국으로 가요? 그 어린 목소리에 담긴 거부감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준혁 팀장도 준호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준호를 만난 지 일주일 후였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여자가 찾아왔어요. 리셉션에서 저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내려가 보니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혹시 히로세 사유리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이준혁의 전 부인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준혁 팀장의 전철아니. 왜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걸까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했어요. 사실 준혁이한테서 들었어요. 일본에서 좋은 분을 만났다고. 아, 사유리 씨가 나쁜 분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준혁이랑 헤어져 주셨으면 해요.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준호 때문이에요. 지금도 엄마 아빠가 다시 합쳐지길 바라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준호가 더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민정 씨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준호는 저를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유리 씨는 아직 젊으시잖아요. 굳이 이혼남이랑 결혼해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아이까지 키워야 하고. 그 말들이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민정 씨가 떠난 후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준혁 팀장이 물어봤어요. 오늘 민정이가 회사에 갔다던데 뭔 말했어요?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사유리 씨 마음은 어때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준혁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시간을 좀 가져봐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따뜻한 말에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민정 씨를 만난 후 일주일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준혁 팀장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준혁 팀장에게 말했어요. 저는 팀장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혁 팀장이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친구 유키가 우연히 준혁 팀장과 함께 있는 저를 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다 말해버렸어요. 사유리 정말 미쳤어? 12살이나 많은 한국 이혼남이랑 애까지 있다며? 너 인생 망치려고?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무시한다던데 괜찮을 거야? 친구들의 반대가 생각보다 심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이었죠. 어머니가 전화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40살 이혼남이라고? 미쳤니 정말? 어머니 사람을 알고 판단하세요. 당장 집에 와. 그 남자랑 만나지 마. 결국 도쿄집으로 가야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유리야, 정말 그 남자랑 사귀는 거야? 네, 그리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안 돼. 나이 차이도 그렇고 애까지 있는 남자라니.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럼 그 남자를 데려와.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 며칠 후 준혁 팀장이 저희 집에 왔어요. 정말 떨리더라고요. 안녕하십니다. 이준혁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준혁 팀장을 보며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앉으세요.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어머니가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거든요. 나이가 40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딸한테 뭘 해줄 수 있나요? 사유리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혼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도 똑같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준혁 팀장 앞에 앉으라고 했어요. 무릎 꿇고 앉으세요. 어머니. 제가 말렸지만 준혁 팀장이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 아들까지 우리 딸에게 떠넘기려는 거죠?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유리 씨에게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사유리 씨의 행복을 위해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준혁 팀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였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냉정했어요. 일단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은 가세요. 그날 밤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지금은 그럴 거야.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네가 정말 원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을게. 대신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 그 말에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반대는 했지만 결국 제 행복을 바라시는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후 준혁 팀장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였죠. 사유리 씨, 미안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괜찮아요. 저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사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준혁 팀장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준호와의 관계였죠. 한국으로 가기 전에 준호와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집에서 만났거든요. 안녕, 준호야. 아, 사유리 아줌마.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저는 준호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일본 전통 장난감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일본 전통 팽이야. 아줌마가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거든. 준호가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팽이를 돌리며 놀았죠. 아줌마, 일본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예쁜 곳이야. 벚꽃도 많이 피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 나중에 준호랑 함께 가볼까? 정말요? 처음으로 준호가 환한 웃음을 보여줬어요. 그때 준혁 팀장이 부엌에서 나오면서 말했어요. 준호야, 사유리 아줌마가 우리랑 함께 살게 됐어. 준호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돼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준호야, 아줌마는 엄마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준호를 아끼는 아줌마로 있고 싶어. 정말요? 응, 준호가 원할 때만 엄마라고 불러도 돼. 아니면 계속 아줌마라고 해도 괜찮아.
준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줌마가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게. 그럼 함께 살아도 좋아요.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준호가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았거든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하네다 공항에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사유리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남자가 널 힘들게 하면 바로 돌아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건강하게 지내라. 그렇게 저는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말이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정말 바빴어요. 우선 준혁 팀장의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했거든요. 부모님은 경기도에 살고 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떨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다.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두 분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일본 사람이구만.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엄마, 사유리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준혁 팀장이 중간에서 노력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외국인이면 소통도 안 되고 힘들 텐데. 한국어 잘해요. 그리고 정말 착해요. 하지만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행동으로 보여드리자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부모님 댁에 자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일본 요리도 해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일본 전통 요리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때? 나쁘지 않네. 조금씩이지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을 꼼꼼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참 부지런하네. 일본에서 어머니한테 배웠거든요. 그래? 기특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부모님도 조금씩 저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특히 준호를 잘 돌보는 모습을 보시고는 완전히 마음을 여셨더라고요. 사유리야, 준호 도시락 싸주느라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준호도 한국에 와서 저와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사유리 아줌마라고 부르더니 어느 날부터는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도시락 맛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한국 생활에도 점점 적응해 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친해졌고 한국 요리도 배웠어요. 사유리 씨, 김치찌개 정말 잘 끓이네요.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 팀장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했거든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집이 훨씬 따뜻해졌어요. 준혁 팀장이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저도 한국에 와서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요. 봄이 되자 동네에서 벚꽃 축제가 열렸어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와, 벚꽃이 일본만큼 예쁘네요. 한국 벚꽃도 정말 아름답구나. 준호가 제 손을 잡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준혁 팀장이 갑자기 어디론가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한강공원에 도착했는데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꽃도 많이 피어 있고 촛불도 켜져 있었죠. 이게 뭐예요? 사유리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내는 준혁 팀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와 준호의 인생을 함께 해줄래요? 네, 물론이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정말 꿈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준호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준호야, 언제부터 숨어 있었어? 아빠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3명이 꼭 안고 울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죠. 결혼식 준비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일본에서 부모님도 오시기로 했거든요. 사유리야, 한국까지 가서 결혼식 올리는 게 맞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저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이제 한국이 제 집이에요. 결혼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렸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늘부터 정말 한 가족이네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일본에서 온 부모님도 한국 전통 혼례를 보고 감탄하셨어요. 정말 멋있구나. 사유리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결혼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준혁 팀장이 제게 속삭였어요. 꽃처럼 우리 가족의 사랑도 피어났네요. 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렇게 저는 나이 차이 14살, 국적도 다르고 아이까지 있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준호는 이제 정말 제 아들 같아요. 매일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해주거든요. 한국 생활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 팀장과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져요. 나이 차이도 국적 차이도 이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이란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는 힘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겨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신다면 주변의 반대나 편견에 굽히지 마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